작은 서점. 지금 내가 히치콕과 트리포의 전기를 내다 판다고 해서 영화 감독의 꿈을 접는 것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정대건 작가의 장편 소설 지휘 빌런 고태경 첫 문장으로 작은 서점 문 열었습니다. 초보 영화 감독이 어느 날 지휘 행사에 사회를 맡게 되면서 자신의 작품에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는 소위 악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도 참 재미있게 읽어서 오늘 이 시간 기대가 됩니다. 소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배미라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작은 서점 매일 잘 듣고 계시다고요. 책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딱인 프로그램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윤정님과 김갑수님께서 최민석 작가님을 환영해 주셨어요. 김갑수님께서는 삼행시도 보내주셨는데 이건 이따가 우리 최민석 작가님 모시고 직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작은 서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번호 샵 973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지금 이 순간 어울리는 모든 책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책과 독자 사이를 연결해주고 계십니다. 구한회 MD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려운 크루 구환회 MD입니다. 네, 환희라고 자꾸 읽혀지는 그 이름. 하지만 구환회라는 거. 예, 구환회 MD님과 이 시간 또 우리 신간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간은 엄청난 양으로 나오게 되죠? 네, 분야를 막론하고 매일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왠지 제가 이름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네. 오늘은 책 제목에 이름이 아니라 여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네. 첫 여름 완주라는 소설입니다. 네. 약간 길지만 이 책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많아서 이 수식어를 모두 모아서 오늘은 특별하게 한 줄 요약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박정민 배우가 기획하고 문학평론가 신영철과 가수 아이유가 추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소설가 김금희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네. 무제 출판사에서 앞으로도 계속 출간할 계획이 있고요. 듣는 소설 시리즈의 첫 책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출간된 최신작입니다. 네. 배우 박정민 씨가 기획을 했다라고 하셨어요. 이 박정민 배우가 지금 뭐 출판 업계에 지금 뛰어들었다는 소문은 익히 듣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이 바로 박정민 배우와 관련이 있는 책이에요. 그 박정민 맞죠? 그 왜 변산에서 나오시고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그 서번트 증후군 역할로 정말 환상적인 연기를 펼주셨던 정말 그 팔색조 같은 그 배우 맞죠? 저도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완전 예. 똑같은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 예. 배우분이 맞나? 근데 저희가 아는 박정민 배우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짧게 소개해드리면 2011년에 영화 파수꾼으로 데뷔했고요.
동주, 사바하, 헤어질 결심, 밀수, 하얼빈. 굉장히 출연작이 많네요. 많죠. 네. 네, 굵직한 작품들을 통해서 굉장히 지적이고 성숙한 연기를 선보였고요. 맞아요. 네.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영화 세계를 구축한 차세대 대표 젊은 배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시겠죠. 네. 네. 직접 쓰신 단독 저서도 물론 있는데요. 오. 2016년도에 내놓은 산문집 쓸만한 인간이 있고요. 한때는 서점을 직접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고 책을 팔았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네. 자신의 출판사를 직접 차리기까지 했는데요. 5년 전이네요. 2020년입니다. 그리고 출판사의 이름은 무제이고요. 무제라고 하면은 제목이 없다는 없다. 뜻이에요. 노네임. 네. 맞습니다. 그 사전상의 의미가 똑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제목과 이름이 없는 소외된 모든 것들을 주목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제 출판사에서는 지금까지 에세이 분야의 책만 냈어요. 네. 그래서 소설 분야 담당인 저와는 인연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소설책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신간 미팅 시간에 그 박정민 배우를 만나서 책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배우분을 직접 만나셨다고요? 근데 네. 보통 우리 출판사 지금 대표잖아요. 네. 대표가 이렇게 신간을 들고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대표인 것이 맞지만 네. 대표이면서 영업자이자 기획자이자 아마 그 전문 편집 외에는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네. 또 이름만 딱 걸어놓은 게 아니라 진짜 뭘로 다 본인이 하는 발로 뛰는 분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나왔으니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서점에 책을 들고 영업자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딱 만나서 일단은 네.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예.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오. 왜 많은 사람이 읽어야 되는지 소개를 해주세요.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 네. 이 책을 어떻게 알릴지 어떻게 많이 팔지 저 같은 MD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마케팅 계획을 하는데 세우는데요. 박정민 대표는 모든 소통을 직접 하고 있고요. 제가 미팅 시간에 받은 느낌은 박정민 대표가 이제부터는 배우가 아니라 대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출판에 진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책이나 서점하면 왠지 낭만적인 느낌도 들고요. 약간 이런 이야기 가볍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나도 출판사 하나 한번 차려볼까? 책이나 한번 내볼까? 진짜 출판 업계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 들으면 좀 짜증나죠, 솔직히. 이거 저거 쉽지 않은데 그쵸,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본업이 아니라 약간 부업이나 취미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닌데 네. 실상은 아닌데 네. 정말 어려운 길이거든요. 네. 근데 박정민 대표의 영업 계획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출판을 절대 부업이 아니라요. 연기만큼 그 이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연기만큼 중요한 본업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실제 직장인으로서 매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예, 아니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잠시 배우 생활은 좀 접고 출판 이쪽에 이제 몰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좋은 연기 기회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제가 책을 너무 많이 팔면은 또 네. 여기에 재미를 들려서 연기를 안 하시려나 이런 걱정도 조금 드네요. 딜레마네. 우리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제 제가 작은 서점의 직이고 네. 목금은 우리 장강명 작가가 인생책이라는 또 타이틀로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네. 우리 박정민 배우가 나오기로 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왜 이렇게 놀라세요? 본인도 만나셨는데 저희도 한번 만날 기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면서 왠지 박정민 배우가 한번 그 인생책 시간에 출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통했네요. 너무 놀라운 우연입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자, 아무튼 그 김금희 작가의 신작 첫 여름 완주 오늘 이제 소개를 받을 텐데 줄거리부터 좀 볼까요? 네, 소설 첫 여름 완주의 주인공의 이름은 손열매입니다.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요. 직업은 라디오 청취자분들이라면 익숙하실 텐데요. 성우입니다. 네. 그런데 손열매가 성우가 된 배경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약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라고 하나요? 시장 뭐 상가에 가면은 그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기억하시죠? 아이고 저는 그 세대죠. 네. 네. 누가 비디오를 빌려갔으면 케이스가 거꾸로 네.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였는데 네, 손열매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비디오 대여점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네. 할아버지께서 당시 마스크라는 인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시는데 글을 잘 못 읽으셔서 자막을 따라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손열매가 자막을 빠르게 읽어드리는데 그냥 그 딱딱하게 읽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실감나게 읽어드리다 보니까 네. 그 연기력도 자연스럽게 늘고 직업까지 성우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소설의 도입부에서 손열매는 지금 성우 일을 쉬고 있습니다. 왜요? 우선 목소리가 안 나오고 아이고. 있고요. 여기에 심각한 우울증까지 겹쳐서 평소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성우가 사실 목소리가 안 나온다면 그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인데 뭐 우울증까지 대체 이 손열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네, 바로 금전 문제입니다. 아이고, 네. 네, 룸메이트이자 친구인 언니 고수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큰 돈을 빌려서 잠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열매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고수미의 본가에 찾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 채권 추심을 하러 간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부모님을 뵌 다음에 자식의 행방이라도 한번 터놓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향한 곳이 완평군의 완주리라는 마을입니다. 네. 그 손열매가 이 완주리에 도착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에서 완주리는 실제 지명은 아니고 가상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첫여름 완주군요. 네, 그래서 실제 완주라는 곳도 있어서 그곳인가 했는데 아, 실제로 있죠. 네, 네. 책에서는 경의중앙선을 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언급된 것을 보면은 네. 경기 한 동쪽 지역으로 상상을 하면서 읽으시면 편하겠습니다. 네. 무작정 집에 찾아온 손열매를 보고 이 고수미의 가족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손열매는 고수미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예. 뭐 따지는 말투도 아니고요. 저 수미 언니 친구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네. 또 왔네, 또 왔어라고 받아치세요. 또 왔네. 돈 받으러 왔네 또. 네. 그리고 나 돈 없다 이런 말도 같이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이 벌써 많이 다녀갔던 겁니다. 네. 그런데 고수미의 어머니는요. 손열매 사연을 듣는데요. 손열매가 고수미와 그 6년 동안 함께 살았다. 근데 지금은 그 월세집을 나와서 갈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뜻밖에도 여기에 남는 방이 하나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머무르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수미의 어머니는 박정민 배우가 연기랑 출판을 같이 하는 것처럼 매점이랑 장의사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네. 무엇이 본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가 염을 하기 위해서 외출을 하면은 손열매는 이제 매점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도 받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여러 주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연을 하나하나 듣게 되면서요. 네. 이 과정에서 이 완주리라는 마을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구나. 그렇게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뭔가 쉬쉬하는 마을에 뭐 비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뭔가 이 한 줄 예고가 굉장히 구미가 당기게 되는데 아무튼 매점 직원이 된 성우 손열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군요. 근데 그 뭐 완주리 사람들에게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뉴스나 기사를 보면은 예. 지방의 인구가 매일 줄고 있다. 예. 이렇게 우려하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완주리도 무엇보다도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손열매가 지금 살고 있는 옆집에는 양미라는 학생이 살고 있는데요.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되면은 학교에 친구들이 양미를 찾아와요. 그래서 막 필사적으로 같이 학교 가자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학교 친구들이 부르러 오는 친구들이 모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양미를 꼭 학교에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에 학생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양미가 제적이 되거나 전학을 간다. 그러면 학교가 폐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반대쪽에는요. 실제로 학교가 문을 닫기를 바라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 완주리에서 골프장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네. 개발회사의 회장이 있는데요. 당연히 보상금이 얽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찬반 여론도 굉장히 첨예하게 갈린 상황이고요. 네네. 그래서 작가는 이렇게 물도 많고 산도 있고 풍경도 좋은 마을인데 이렇게 현실적인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묘사를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김금희 소설가의 굉장히 그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작가의 다른 소설이 대운실 수리보고서, 경애의 마음 등등 많은 소설이 있거든요. 근데 특징이 항상 굉장히 개성 있고 생동감 있는 인물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인물과 사회가 주고받는 다양한 영향들을 굉장히 밀접하게 그려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이 사회가 밝든지 어둡든지 간에 네. 오늘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공감하게 만듭니다. 네. 지금 등장인물이 매우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들고 오신 책 보니까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저 얇은 책 속에 이 많은 등장인물들을 다 이야기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건가요? 글씨가 작나요? 글씨는 일반 책이랑 네. 같은 수준입니다. 유독 얇은 책인데 말이죠. 네. 약간 배경이 있는데요. 예. 우선 그 모든 인물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모두 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예. 생략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이 작품이 원래는 그 오디오북으로 먼저 제작을 기획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디오북이라고 하면은 이 책을 읽어주는 그런 그 포맷의 책이잖아요. 네. 보통은 우리가 책 하면은 눈으로 이렇게 글자를 읽는 책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책을 음성으로 읽어서 오디오북을 만드는 방식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은 박정민 대표가 처음부터 오디오북으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네. 네. 그리고 작품을 낭독할 배우들도 직접 섭외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주인공 소녀매, 네. 고민씨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고민씨 배우가 네. 그리고 네. 고수미의 어머니는 염정아 배우가 목소리 연기를 선보였고요. 염정아 배우가요? 네. 이외에도 네. 김도훈, 박지율, 최양락 등 와. 굉장히 쟁쟁한 네. 출연진이 참여를 해서 한 편에 단순히 오디오북을 넘어서 약간 영화 같은 작품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니, 등장하는 분들의 몇 명이 거의 어벤져스급인데요. 와. 네. 그런데 네. 그분들이 등장을 하셔서 그 내용을 다 읽어주셔야 하잖아요. 네. 근데 오디오북은 전체 내용을 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분량이 이렇게 좀 너무 줄였구나 그래서. 그렇죠. 네. 너무 많으면은 네. 약간 제작을 하기도 힘들고 네. 또 독자 입장에서도 다 듣기도 약간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종이책 기준으로는 약 200쪽 정도 얇은 분량으로 마감을 한 것이고요. 참고로 이 첫 여름 완주가 이 듣는 소설 시리즈의 첫 책이거든요. 네. 네, 앞으로 나올 책들도 이런 컨셉트를 유지를 한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제 완독을 한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오디오북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용으로 나온 것도 꽤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 좀 분량을 줄이면서 네. 좀 실감나게 연기력을 좀 더하고 이런 네. 완성도 높인 오디오북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 대본처럼 이렇게 쓰인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듣는 소설을 먼저 만들고 읽는 소설을 이어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이유였는데 이런 어찌 보면 좀 흔하지 않은 프로젝트를 박정민 대표가 구상한 이유가 계기가 있어요? 최근 기자회견이라든가 그 출판사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밝힌 내용인데요. 네. 박정민 대표가 출판사를 처음 차리고 첫 책을 냈을 때 아버지께서 시력을 잃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들이 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버지께 선물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이렇게 듣는 소설, 오디오북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약간 눈이 불편해서 책을 읽기 어려운 모든 분들을 위한 좋은 선물이 된 셈이고요. 네. 이처럼 기획의 배경도 굉장히 좋고 그에 걸맞게 결과물 역시 재미있는 소설이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책하면은 꼭 눈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다. 이야기다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귀로 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상을 함으로써 독서의 가능성을 굉장히 넓혀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이제 출판사 이름을 무제라고 하면서 소외된 사람들 막 거론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출판사 그 소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세상에는 이름 없는 소외된 것들이 많습니다. 귀찮은 마음에 세상에 내던진 이름을 다시 회수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피고 듣고 기록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뭉클했었어요. 박정민 배우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듣는 소설 시리즈 계속 이렇게 좋은 소설로 좀 많은 분들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시리즈는 첫 책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예. 이 책을 좀 열과 성을 다해서 맞아요. 좀 네네. 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김금희 작가의 신작 소설, 듣는 소설의 시리즈의 첫 번째 책, 첫 여름 완주 소개 잘 들었습니다. 네, 마무리하면서 구한회 MD께서 추천하신 곡 띄워드릴까 하는데, 아이유의 곡 골라오셨네요? 네, 이 책에 추천사를 써서 한번 어울리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네. 여름밤의 꿈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곡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서점 크루들이 소개하는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지금까지 교보문고 구한회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 김갑수님께서요, 불문학 우리 저희 방송 듣다가 작가님 이름으로 삼행시 지어주셨거든요. 네? 그 본인 이름이니까 좀 운을 좀 띄워봐 네. 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민족의 최고의 이야기꾼 그의 손끝에서 민 민족의 희로애락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네. 석 성유알처럼 톡톡 터지는 문장들, 가슴 깊이 파고드는 울림이여. 잘 들었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뭐 청취자 선물 같은 거 없나요? 뭐라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물로 김갑수님 이름으로 삼행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갑자기. 김이 아니라 금이라 생각되는 갑 중에 갑인 순문학의 정점을 이루실 위대한 김갑순 청취자님. 네,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즉흥적으로 갑자기 역시. 시키셔서. 작가는 다르네요. 당황스럽네요. 삼행시도 잘 지으시고 진짜 아닙니다. 못하시는 게. 오늘 어떤 작품 들고 오셨죠? 오늘은 정대건 작가의 GV 빌런 고태경이라는 장편 소설을 준비해 왔고요. 네. 이 작품은 2020년 한경 신춘문예 장편 소설 부문의 당선작입니다. 네. 상 받은 작품이죠. 상 받은 작품이에요. 네. 정대건 작가가 요즘 급류라는 장편 소설로 또 상당히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역주행을 하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오늘 작품 GV 빌런 고태경은 정대건 작가의 데뷔작인데요. 네. 이 작품도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장편 소설 2편이 연달아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확실히 독자들한테 강력한 눈도장을 찍은 것 같고요. 앞으로 내는 책도 계속 사랑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젊은 작가라서 네.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작품 준비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통화를 한 1시간 정도 한 적은 있고요. 왜요? 만나본 적은 없고. 왜 통화를 작가들끼리 1시간씩이나 하시죠? 제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어디 갔다 와서 책을 내고 연재한 적이 있는데, 네. 이 정대건 작가는 나폴리로 떠나면서 어디에 연재를 하는 게 좋냐, 어떤 점이 고려해야 될 대상이냐, 이런 걸 이제 상담 비슷하게 네. 저랑 일면식도 없는데 한 시간 가까이 통화를 아주 귀가 뜨겁도록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짧게 지금 작은 서점 이제 진행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그 부분 좀 궁금했거든요. 작가분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누구 이렇게 인맥, 누구 파 해서 좀 어떤 그런 게 형성돼 있나. 근데 지금 제 느낌에는 서로들 잘 모르세요.
그런가요? 모르죠. 네. 그게 작가들마다 좀 다른데요. 네. 일단 부류로 따지자면 시인들이 좀 유대감이 좀 끈끈한 편이고요. 소설가들은 잘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 작가들 또 단편 위주로 활동하는 작가들은 네. 좀 아는 편이고 네. 장편 위주로 활동하는 작가들은 아무래도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계속 글쎄. 글을 써야 되잖아요. 네네.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런 작업 스타일 때문인지 네. 아무튼 교류가 별로 없고요. 교류가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네. 개인의 성향 차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 장강명 작가랑 장유진 작가도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두 분 만나게 드렸더니 막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최민석 작가님도 누구 만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부탁하시면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대건 작가님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해 주시죠. 네. 정대건 작가는 1986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후에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습니다. 네. 이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그 영화 감독들의 산실이거든요. 봉준호 감독도 여기서 영화를 공부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이제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영화를 배우는 거죠. 네. 그리고 다큐멘터리 투올드 힙합 키드 그리고 극영화 사브라 메이트 이런 영화들을 연출을 했고요. 이후에 네. GV 빌런 고태경으로 소설가로 데뷔를 한 거죠. 영화 연출 전공자였습니다. 네. 이 양력이 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팩트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작가가 주인공의 성별을 바꿨을 뿐이지 네. 사실상 주인공과 실제 작가의 캐릭터가 겹칩니다. 네. 소설에서도 영화 아카데미 같은 영화 교육기관을 졸업을 했고요. 네. 주인공이 장편 영화를 연출했지만 아직은 이룬 것보다는 이루고 싶은 게 더 많은 감독이 주인공입니다. 네. 그래서 정대건 작가를 떠올리면서 작품 내용을 들으면 더 몰입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이 극 중에 주인공의 그 장편 데뷔작이 음악 영화거든요. 네. 근데 정대건 작가도 다큐멘터리 투올드 힙합 키드로 영화 데뷔를 한 거죠. 이전까지도 유사합니다. 네. 단지 이제 여기서 주인공은 그 나오는 감독이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에요. 네. 일부러 이렇게 성을 바꾼 건가요? 네. 일부러 일부러요? 이렇게 한 건데요. 네. 어느 정도 자기 이야기가 투영됐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리 감각을 유지한다. 주인공의 성별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을 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그 보시기에 그렇게 성을 바꾼 게 좀 성공한 부분이라고 봐요? 어떠세요? 굉장히 그래요? 멋지게 잘 해낸 것 같아요. 완전 네. 성공을 한 거죠. 예. 그 덕분에 불필요한 감정 묘사나 뭐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건 서술 없이 네. 필요한 사건 위주로 서술된 아주 담백한 소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진짜 담백하다는 표현이 맞는 게 굉장히 그 우여곡절들이 많은데 이 주인공이 크게 흥분을 하지 않고 감동이 요동치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게 좀 되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분량도 담백하죠. 예. 네, 예. 요즘 장편 소설이 아주 극단적이거든요. 네. 아주 두껍거나 좀 얇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 소설은 좀 얇은 편에 속해서 네. 장편 소설 읽기 힘들다. 내가 요즘 좀 서사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GV 빌런 고태경으로 장편 소설 한 권 읽는 뿌듯한 보람을 느끼시기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재미있어요. 줄거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소설을 다루다 보니까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책을 먼저 보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인공의 이름은 조해나입니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나는 엘리트 영화인의 산실인 한국영화교육센터, 줄여서 한교용이라고 불리는 곳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곳 출신인 거죠. 네. 그런데 나는 첫 장편 원찬스를 찍고 난 후에 제목처럼 나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장편 영화 연출의 기회를 어설프게 써버렸습니다. 예상했다시피 영화는 소위 말하는 폭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도 변명할 구실은 있습니다. 동기 녀석 승호가 지원비를 받아서 데뷔작을 연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차하는 바람에 그 기회가 나에게 정말 갑자기 온 거죠. 그래서 나는 준비 안 된 채로 서둘러 데뷔작을 찍었고 네. 힙합 영화 원찬스는 보기 좋게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생계도 지금 빠듯한
영화 감독. 사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소설 첫 장면은 조혜나가 자신이 과거에 지원을 받았고 또 후원을 하고 있었던 그 독립 다큐 영화제 후원금을 해지 신청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우픈 게 독립영화제 사무국에 전화를 하니까 직원이 나를 알아본 거예요. 와, 감독님 네. 팬이에요. 너무 영광이에요. 이렇게 네. 통화하게 돼서 막. 근데 이렇게 들뜬 직원한테 나는 정말 몇 안 되는 팬한테 후원금을 해지해 달라고 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네. 아마 지금 많은 그 어떤 젊은 감독들 중에서 내 처지랑 비슷해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네. 있어서. 젊은 예술가들의 그 정말 배고프고 고달픈 상황. 이게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고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싱겁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네. 날 나한테 문자 한 통이 옵니다. 네. 오랜만이야. 나 실은 관객과의 대화를 하게 됐는데 혹시 네가 참석해 줄 수 있을까?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이름은 박종현. 예. 직업은 배우이자 나의 구 남친입니다. 그러니까 구 남친이 전작의 예. 배우였어요. 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연출한 단편 영화의 주연 배우인데 그렇죠. 네. 사귀었던 거죠. 네. 이 종현이가 배우 박종현 전이라는 기획 상영전을 하는데 나한테 감독으로서 GV, 즉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해 줄 수 있겠냐고 물은 거죠. 이 제목이 지휘 빌런 고태경이잖아요. 저는 네. 사실 이 지휘란 뜻을 잘 몰랐는데 이게 게스트 비짓 예. 제 약자더라고요. 관객과의 대화. 그러니까 감독 배우와 관객과의 그 대화를 이제 여기 뭐 용어로 이제 지휘라고 예. 한다고 그러죠. 네. 근데 아무튼 이 구남친과의 지휘 이게 좀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색할 수밖에 없죠. 너무 어색한데 근데 문제는 나는 돈이 없잖아요. 게다가 출연하면 거마비 명목으로 그래도 얼마를 준다고 하니까 승낙을 합니다. 거기에 바로 오케이를 했어요. 네. 그런데 가보니까 의외로 이 구남친 종현이는 굉장히 쿨한 구석이 있어서 그럭저럭 뭐 제외를 나이스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진행자도 말을 잘해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객석 제일 네. 뒷자리에 앉은 네. 회색 배려모를 쓴 네. 한 중년 남성이 질문을 하면서 모든 게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손을 드니까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 이 주인공이죠 바로. 네. 이 남자는 GV만 찾아다니면서 고약한 질문을 하는 GV 악당. 네. 이른바 GV 빌런입니다. 네. 그에게 마이크가 가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입을 뗍니다.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영화교육센터 나오셨죠? 네, 그런데요. 그 두 번째 영화 히치하이킹 말인데요. 콘티는 그리고 촬영했습니까? 콘티 없이 찍은 것 같던데요. 컷들이 튀지 않습니까? 컷들이. 게다가 시선도 안 맞고 남녀 주인공의 공원 대화 장면은 편집에서 덜어냈어야죠. 영화과 졸업영화제에서 이런 기본적인 미스는 안 보일 텐데 그 편집은 직접 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네. 나를 막 몰아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그만 흥분해서 되받아칩니다. 눈새 아세요? 모르시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세게 나왔어요. 예. 이 눈새가 뭐냐면 예. 소설에 쓰인 표현을 옮기자면 네. 눈치 없는 준말입니다. 이렇게 GV는 네. 황급하게 마무리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지휘 빌런들이 있다면서요. 근데 어느 세계에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 본인을 막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슨 관객과의 대화, 이제 저희도 이제 언젠가는 이런 어떤 책과 관련된 콘서트를 할 텐데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대비해야 돼요. 모든 씬의 빌런들은 존재하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이분이 이제 지휘 빌런 고태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인물은 GV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특히 독립영화 GV에 나타나서 빌런 짓을 하는 걸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행사는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네. 나는 이걸로 굉장히 유명해지죠. 아니 이제 감독이 자기 작품으로 유명해져야 되는데 이런 일로 구설수에 오른 거잖아요. 네. 그야말로 구설수에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나랑 이 네. 고태경 씨가 동반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데 네. 아무튼 그러고 이제 좀 며칠이 지나서 나는 이제 영화학교 동기 승호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호가 나한테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저기
해나야 그 GV 빌런 알고 보니까 초록사과 조감독 출신이던데 이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랍니다. 여기 이제 소설에서 이 초록사과는 뭔가 90년대 때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한 아주 유명한 한국 영화였죠. 예. 네. 게다가 초록사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영화입니다. 네. 나는 사실 초록사과 때문에 영화와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감독까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GV 빌런이 초록사과의 조감독이었다니. 게다가 여러 조감독들 중에서 네. 서열이 가장 높은 퍼스트 조감독이었습니다. 네네. 이때 승호는 나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놀라운 제안, 어떤 제안이었을까요? 어쩌다가 한때 충무로 키드를 모두 열광하게 만든 그 명작 초록사과의 퍼스트 조감독이 GV 빌런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느냐며 나에게 그의 다큐멘터리를 찍어보지 않겠냐며 제안을 합니다. 한때 정말 이렇게 잘 나가던 조감독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그렇죠. 추적해보자. 네. 게다가 승호는 다큐멘터리를 찍어본 유경험자입니다. 아, 네네. 그래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카메라와 편집기 등의 장비부터 빌려주기로 하죠. 네. 그래서 나는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해서 GV 빌런 고태경의 사연을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서울영화제에 출품하기로 합니다. 네. 제목도 GV 빌런 고태경으로 정하죠. 네. 그리고 이제 GV 빌런 고태경은 나의 재기작이 될 거라고 네. 나는 기대를 합니다. 전 여기서 웃겼던 게 고태경을 찍으려면 고태경과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첫 만남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다시 만나나 이게 가능할까? 그렇죠. 첫 만남은 네. 계획대로 되지 네. 않죠. 네. 또 어떻게 잘 연결이? 오늘 어떤 노래가 나올지 네. 궁금하지만 아무튼 지금 생각해 놓으세요,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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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GV에 가면 있으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분위기죠. 그래서 GV를 마치고 가는 고태경을 따라가서 말을 붙여봅니다. 저기 선생님 할 말이 있는데요. 네. 그는 나를 알아보고 말을 하죠. 아니 지금 나를 따라온 거요? 그렇죠. 이게 나 따지러 온 거야? 네. 그러면서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이인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옛날식 다방에 가서 네. 왠지 그 얘기 맞춰준 거죠. 예. 옛날식 다방에 가서 같이 쌍화차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초록사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내가 찍고자 하는 이 다큐멘터리에 초록사과의 여주인공인 차화영의 인터뷰도 넣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네. 이때까지 냉담했던 고태경의 눈이 반짝입니다. 아, 차화영 얘기가 이제 등장하니까 고태경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고태경 씨와 차화영 배우 사이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고 있지만 택시 운전. 네. 여전히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네. 시나리오를 100곡까지 탈고했다고 합니다. 네. 초고부터 2고, 3고 이렇게 붙여서 100곡. 예. 아, 근데 이제 처음에 조감독을 이제 하다가 접고 지금은 비록 택시 운전하고 있지만 그 영화 감독에 대한 꿈은 아직 저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초록사과가 90년대 영화였으니까 20년이 지나서 이제 현업을 떠난 지 거의 30년이 다 돼가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영화인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태경은 그렇게도 GV를 찾아다닌 거였습니다. 그에게 GV 현장은 대학이었고 강의실이었던 거죠. 그리고 고태경은 독립영화를 보면서 자기 영화에 도움이 될 네. 스태프 명단을 작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화영은요? 그렇습니다. 고태경은 첫 장편 영화 여주인공으로 차화영을. 항상 차화영을 생각해 왔던 거죠. 네. 그래서 고태경은 해나한테 네. 조건을 겁니다. 반드시 차화영과의 인터뷰를 성사할 것. 그리고 그때 꼭 자기를 데려갈 것. 네. 그때 자기 영화의 출연 제안을 자기가 직접 차화영한테 하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위민이 될 수 있는 네. 작품이겠구나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해나와를 약속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차화영은 도대체 어느 정도 급일까? 그 약간 느낌에 뭐 90년대 멜로 드라마 영화에 나왔던 뭐 심은하나 뭐 전도연이나 뭐 이런 급의 어떤 그 정도. 그죠? 그런 급의 지금 배우로 좀 묘사가 되고 네. 있어요. 네.
네. 뭐 초록사과는 아마 접속이나 저도 딱 그 생각했어요. 뭐 아무튼 그런 한국 접속, 영화사의 뭐. 굵직한 족적을 맞아요. 남긴 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일 것이다. 8월의 크리스마스 뭐. 근데 이게 정말 한국 영화 같은 게 예. 그 초록 물고기가 있었고 네, 맞아요. 초록 또 물고기. 사과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네네. 합쳐놓으니까 정말 있었던 영화 같아요. 네. 네. 아무튼 그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이 쉬운 약속은 아닌데 말이죠. 그렇죠. 네. 일단은 장담을 하죠. 꼭 성사시키겠다고. 왜냐하면 차화영 같은 대배우의 인터뷰가 들어가야 다큐멘터리가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해나와 고태경은 날마다 붙어 다니는 사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고태경은 초록사과 때 연출부 막내였던 엔터테인먼트 영화사 민 사장을 찾아갑니다. 네. 고태경의 손에는 후배인 민 사장에게 보여줄 시나리오가 들려 있습니다. 아까 그 100번이나 고쳤다는 그 시나리오를 들고 간 네, 거예요. 그 시나리오죠. 네. 나 역시 네. 카메라를 들고 이 역사적인 장면을 촬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대본을 보는 민 사장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민 사장이 대본을 보는 2시간 동안 고태경은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본을 다 본 민 사장이 선배에게 쏘아붙이죠. 아, 선배, 제발 90년대에서 깨어나세요. 이런 촌스러운 발상은 아무것도 안 돼요. 대체 요즘 영화는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느리게 가서 어떡해요? 아, 나 원참 이딴 걸 가지고 찾아오고. 아니, 이렇게 애둘러서 거절을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의 가장 약점을 이런 식으로 건드려요. 근데 사실 고태경은 그 누구보다도 최신 영화를 다 보는 사람인데 네. 이렇게 깎아내리는 걸 지금 목격을 했어요. 이 주인공이. 그렇죠. 아, 좀 거의 뭐 이 정도면 뭐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네, 거죠. 네. 그래서 고태경은 차에 가서 울분을 토해냅니다. 네. 그리고 나는 며칠 뒤에 그를 만나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영화를 하려고 하냐고요. 네. 아무도 안 봐주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무슨 힘으로 이렇게 20년 넘게 홀로 버텨올 수 있었냐고요. 누구나 삶에 목격자는 필요한 거 아니었냐고요. 네. 나 우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럴 나. 리가요.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이렇게 홀로 외롭게 지낸 그 고태경은 그동안 어떻게 버텨왔다고 말하던가요? 고태경이 말을 네. 합니다. 내가 현장에 있었을 때 사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상대는 이제 막 영화를 시작한 막내였고 나는 그 사람한테 나중에 내가 찍을 데뷔작을 꼭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다. 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까지 버텨온 것이다. 결국 사랑이 나의 힘든 시기를 다 이겨낼 수 네, 있는 힘이 결국은 됐다.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사랑이다. 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은 흘러 다큐멘터리 GV 빌런 고태경이 상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차화영 배우가 왔습니다. 차화영은 영화를 너무 잘 봤다면서 나한테 뒤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하죠.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차화영은 추억에 젖으면서 내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죠. 내가 찍은 다큐멘터리에서 고태경이 차화영과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차화영은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태경의 손등 위에 자기의 손을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고태경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나를 버티게 했던 그 사랑, 그 헤어진 연인이 바로 차화영이었다는 얘기인 빙고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차화영이었습니다. 약간 소름 돋았어 이 부분에 예. 있어서. 비록 자기의 장편 데뷔작은 아니었지만 고태경은 자신이 출연한 작품으로 이렇게 데뷔를 했고 이때 둘은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네, 소설은 이렇게 끝나나요? 아닙니다. 네. 고태경은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공부를 하겠다면서 뉴욕으로 갑니다. 네. 이것도 뭐 어느 영화 학교에 입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영화를 많이 보고 네. 영화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연락이 끊기죠. 이제 나는 내 영화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머리를 식히러 영화관에 가죠. 마침 GV가 있는 날입니다. 네. 몇 차례 질문이 오간 다음에 객석 맨 뒷줄에 누군가가 손을 듭니다. 회색 베레모를 쓴 그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네. 네.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요게 그 GV에서
그냥 약간 후렴구처럼 나오는 그 네. 한마디인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네. 그렇죠. 고태경인 고태경이죠. 거죠. 네. 네. 아니 이 지비 빌런 고태경이요. 지난해에 연극으로도 만들어져서 상영이 된 거 아세요? 그 연극 무대에도 올려졌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어떤 줄거리를 갖고 있는 이런 작품 원작들이 계속 재생산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풍성한 얘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라는 네. 생각을 전 했었어요.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영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저는 오늘 작품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고 좋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 소설에 대한 뭐 분석이나 네. 제 감상보다는 정말 줄거리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한 번은 이러고 싶었는데 이렇게 줄거리 중심으로 풀 때는 꼭 이야기가 좋은 소설을 택하자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좋은 이야기의 작품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돼서 네. 너무 기쁩니다. 물론 진행자는 최원정 아나운서님이십니다. 또 잊지 않고 말장난을 한 번씩. 네. 근데 진짜 그 영화, 뭐 이미 연극에서는 이제 한번 무대에 올려졌고, 영화 또 단막극, 뭐 이렇게 단편선, 이게 우리가 영상화하기 너무나 좋은 원작을 하나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또 이런 식의 그 정말 아주 기발한 소설도 다음 주에도 가져오시는 거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네. 몇 번 말씀드리는데 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끝나자마자 바로 둘이 알겠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네. 함께 해보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작품과 좀 어울릴 만한 곡, 어떤 곡을 좀 생각해 오셨어요? 이 선곡의 영광을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새삼, 네. 해나와 고태경의 네. 첫 만남이 어그러지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른 건데 그 TWS 투어스의 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예, 이 곡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끝은 성대했다. 창대했다. 내 시작은 성공이다. 미약하였으나 네, 그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 정대건 작가의 데뷔작 지비 빌런 고태경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불문학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이어.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띄워드리면서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속 그